데뷔해서 어느 정도 무명 생활이 길었고 맞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어떤 또 잘 되는 동료들을 봤을 때 굉장히 사실은 큰 포만감과 어떤 조급증을 동시에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래서 좀 클라라 씨가 이렇게 반짝 인기를 좀 누리다 보니까 귀여운 스타병이라고 하죠. 네. 귀여운 그런 거죠, 게 그 있었던 정도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팬들에게 애플 엉덩이를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쵸? 애플 힙. 예쁜 애플 힙. 애플 엉덩이가 애플 힙이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사과 엉덩이라고 하잖아요. 뭘 애플 진짜 반만 갖고 노니까. 그렇게 확 뜨니까 사실 보통 연기자들은 주목을 좀 받으면 작품 하나를 하고 나면 쉬는 시간에 뭐 대학로에 가서 연극을 한 편 한다든지 이렇게 차분하게 자기 어떤 연기력을 다시 다지는 그런 기회를 갖는단 말이죠. 근데 클라라 씨는 클라라는 레깅스를 골랐대요. 도저히 그럴 틈이 없었다고 봐야죠. 병이라기보다는 워낙 선천적으로 자신감이 많으신 분이고 자존감이 높고 약간 좀 자신의 몸매가 예쁘다는 것도 스스로 알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저희가 이제 스포츠지다 보니까 저희 회사를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레깅스를 입고 오셨어요. 오. 레깅스에 탱크탑에 입고 오신 거예요, 회사를. 들어오는 순간 다들 멈췄어요. 그런 의상을 입고 올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던 맞아요. 거예요. 클라라 씨 그 친척분이 그 제가 아시는 분의 이제 프랜차이즈 그 사업을 한다고 그 상담을 받으러 오셨거든요. 그때도 이제 그 모자를 깊게 눌러 쓰셨대요. 근데 푹 패인 옷에다가 또 레깅스를 또 입고 오셔가지고 누군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클라라 씨였다고. 일종의 유니폼이죠? 그렇죠. 유니폼이 된 거죠. 예. 스티브 잡스의 청바지, 클라라의 레깅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 정도라고만 한다면 클라라 맞죠? 씨의 어떤 그 애교 스타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때 스타병 때문에 법정까지 든 거는 좀 과한 거 아닙니까? 법정 공방까지 합의를 갔잖아요. 했고요. 네. 그 부분은 합의를 했고 이게 잘 마무리가 병 됐죠. 때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전 소속사랑 얘기가 달랐던 부분은 클라라 씨는 난 에이전시 계약을 했다. 그래서 다른 회사랑 전속 계약을 할 수 있는 몸이다 라는 주장이었던 거고 전 소속사는 아니다 전속 계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이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당시에 워낙 클라라 씨가 핫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러브콜이 오지 않았을까. 아니 계약서가 있는데 왜 그게 분쟁이 났죠? 뭐 그러면서 이제 여러 해석의 가지 차이가 좀 그, 있고 네. 아 전속이다 아니다에 대해서 해석의 전속 개념하고 에이전시 개념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 해석을 달리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긴 거고 제가 그 클라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 아드님이 이 연예 기획에서 좀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사실 그거 처음에 만들 때 거기 관계자분이 저하고 협의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 김범수 씨를 영입하려고 그러는데 어떠냐 이런 거를 좀 묻고 그래서 상의해 준 적이 있고요. 그래서 클라라 씨 사건 나고 나서도 그 부분에서 좀 물어봤어요. 그 관계자분이 이제 제가 대학원 동기라서 굉장히 좀 자주 만나는 분이라 좀 구체적으로 이게 드러나 있는 얘기 말고 정말 클라라의 어떤 성격상의 문제가 있느냐 했더니 원래 클라라가 스위스에서 태어났고 또 부모가 연예인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해외에서 좀 많이 자랐고 그래서 성격 자체가 아주 자유분방하다. 갈등이 생겨서 서로 이렇게 좋지 않은 얘기를 했을 뿐이지 클라라 본인에 대해서는 상품성의 가치, 연예인 가치로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